안녕하세요, 앵글입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대표 빌런 집단 디셉티콘의 3명의 간부들은 과연 어떤 뒷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디셉티콘을 이끄는 스타스크림, 사운드웨이브, 쇼크웨이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타스크림은 영화에서 권력적인 모습이 자주 나오며 별도의 설명을 보지 않고서는 얘가 디셉티콘의 2인자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캐릭터이지만 전투력 하나만큼은 막강한 인물입니다. 그가 첫 등장한 1편에선 메가트론을 알려두고 있던 냉각로를 직접 파괴한 장본인이기도 하며 아이언하이드와 라쳇이 더 이상 전투를 이어나가지 못하게 리타이어 시키기도 했고, 범블비의 하반신을 불구로 만들기까지 했었죠. 그런 그는 사실 사이버트론이 평화롭던 시절 메가트론이 이끄는 방위군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당시엔 아이언하이드도 방위군 시절이었던 만큼 아이언하이드의 상관으로 등장합니다. 코믹스에서의 스타스크림은 영화와는 달리 매우 진중하고 위협적인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메가트론이 폴른에게 회유된 후 시작된 사이버트론을 습격한 외계 세력에 대한 반격에서 메가트론의 명령에 따라 외계 세력의 우주선을 파괴시키는 정가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그 값비싼 CG로 나른 디셉티콘의 2인자를 이렇게 표현한 마이클 베이 감독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스타스크림은 등장할 때마다 메가트론 뒤에 있는 또 다른 실세처럼 나타납니다. 오토봇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그가 등장하면 무조건 오토봇 측에선 부상자, 심하면 사망자가 등장했으며 메가트론이 올스파크를 뒤쫓아 우주 어딘가로 사라졌을 땐 갑작스런 리드의 공백이 생긴 디셉티콘을 지휘하며 옵티머스의 작전이 성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오토봇의 승리로 이어지지 못하게 막기도 했었죠. 그러나 옵티머스의 비장의 작전이었던 올스파크 방출과 메가트론의 갑작스러운 올스파크 추격은 그에게 큰 충격을 준 듯합니다. 안 그래도 오토봇과 디셉티콘의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사이버트론이 황폐해졌는데 사이버트론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올스파크를 방출한 옵티머스, 디셉티콘을 방치한 채 올스파크를 뒤쫓는 메가트론의 모습은 사이버트론의 생존을 위해서 적합한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고 느끼게 된 것이죠. 이 와중에 옵티머스가 오토봇 정예 멤버를 꾸려 올스파크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스타스크림은 이에 맞서 디셉티콘 정예 멤버를 편성하여 오토봇을 뒤쫓으니 이들은 1편에서 오토봇을 군기로 몰아넣었던 그 멤버들이었었죠. 1편의 사건 이후 메가트론이 사망하게 되자 스타스크림은 올스파크와 접촉했던 프렌지의 데이터를 습득하기 위해서 섹터 7을 기습, 홀로 섹터 7을 초토화시킨 뒤에 사이버트론으로 돌아와 프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려 올스파크를 복제하게 됩니다. 복제된 올스파크를 이용하여 사이버트론의 에너지를 복구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되려고 했으나 기대와는 달리 복제된 올스파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 모습을 본 드레드윙이 스타스크림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켜 스타스크림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공격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마침 오토봇의 개입으로 드레드윙의 반란은 진압되었고, 드레드윙은 급하게 스페이스 브릿지를 가동하여 화성으로 도망치지만 스타스크림은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스타스크림은 기어코 스페이스 브릿지를 타고 뒤쫓는 데 성공하였고, 결국에는 드레드윙을 죽여 배신자에 대한 처벌을 완료하였죠. 문제는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2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론 스타스크림의 모습이 코믹스에서도 비참해지는데요. 2편과 3편의 공백에서 스타스크림은 자신의 은거지에 찾아온 쇼크웨이브에게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2편에서 모습을 잠깐 보여주었던 디셉티콘이 기르는 어린 트랜스포머들, 그중 한 개체가 훗날 3편에서 등장한 브레인스가 되는데, 브레인스가 아직 어리던 시절 디셉티콘들이 한눈판 사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그를 뒤쫓는 스타스크림 부대와 오토봇 사이에서 싸움이 발생하지만 스타스크림은 언제나 그러했듯 옵티머스가 합류한 전투에선 밀리게 됩니다. 상황이 위급해지자 급하게 쇼크웨이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쇼크웨이브는 그 요청을 간단히 무시하죠. 이러한 탓인지 3편에선 쇼크웨이브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죠. 그러나 영화의 모습을 그림으로 정말 잘 표현했던 코믹스의 묘사를 볼 때 위협적일 땐 정말 무서운 인물인데 영화에서 좀 더 그런 모습이 부각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캐릭터입니다. 디셉티콘이 무서운 이유는 메가트론의 무력도 있지만
감정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원 사운드웨이브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운드웨이브는 코믹스에선 그나마 원작인 지원에 가깝게 자신의 미니콘들을 전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혼자인 듯 하나의 불대와 같은 사운드웨이브는 메가트론의 명령에 따라 네메시스호에 탑승하면서 사이버트론을 떠나게 됩니다. 순서상으로는 메가트론보다 먼저 사이버트론을 떠났으나 메가트론과 올스파크를 찾아 지구로 오게 되었죠. 코믹스에선 사운드웨이브의 전투력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1편과 2편 사이의 이야기를 다룬 코믹스에선 무려 아이언하이드와 사이드 스와이퍼와 싸워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그가 괜히 디셉티콘의 간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편에서 사망한 줄 알았던 레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자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레비지를 구해내고자 했었죠. 그 과정에서 일부러 오토봇들에게 붙잡혀 지구에서 올스파크를 복제했던 비밀 조직 이니셔티브의 위치를 알아내는 데 성공하고 이니셔티브의 음모를 저지하는 데 큰 공헌을 하죠. 이 작전 당시 옵티머스도 사운드웨이브에게 큰 의존을 했던 만큼 그의 정보 수집 능력은 트랜스포머들 사이에서 타의 추적을 불허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쉽게도 영화에선 다뤄지지 않았지만 사운드웨이브는 이니셔티브가 수집했던 올스파크의 데이터를 복제하는 데 성공합니다. 실사화 작품이 코믹스와의 스토리 연계를 일부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4편부턴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풀어내게 되었지만 프렌지와 이니셔티브의 데이터, 센티넬 프라임의 계략 등이 맞물려 후속작이 나왔었다면 어쩌면 새로운 올스파크를 둘러싼 트랜스포머들의 전쟁을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편에서 큰 존재감을 뿜어냈던 사실상의 디셉티콘 2인자 쇼크웨이브, 영화에서도 범상치 않은 등장을 했던 것처럼 코믹스에서도 매우 충격적이게 등장합니다. 등장하자마자 무려 2명의 오토봇을 죽이며 등장. 그 누구보다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첫 등장을 했죠. 쇼크웨이브는 스타스크림의 은거지를 찾아가 스타스크림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표면상으론 스타스크림이 디셉티콘의 2인자지만 실상은 자신이 2인자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메가트론이 올스파크를 찾으러 떠난 사이 사이버트론에서 오토봇 사냥을 주도한 인물로도 그려집니다. 이때 2편에서 등장했던 RC 자매가 쇼크웨이브에게 죽을 뻔했던 사실도 그려지죠. 쇼크웨이브는 올스파크를 찾아 사이버트론을 떠날 때 드레드윙에게 사이버트론의 남은 디셉티콘에 대한 지휘권을 넘깁니다. 이는 훗날 스타스크림이 메가트론이 사망한 직후 디셉티콘을 통치할 때 복제된 올스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드레드윙이 반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죠. 재밌는 건 쇼크웨이브는 역사 속 한 사건의 주인공으로 묘사되는데요. 바로 러시아의 통크스카 대포파를 일으킨 운석의 정체가 쇼크웨이브였던 걸로 묘사됩니다. 그렇게 메가트론과 달리 쇼크웨이브는 러시아에 불시착하게 되고 이 일은 소련이 미국과 대항하는 초강대국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3편에서 쇼크웨이브가 체르노빌에서 등장한 이유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쇼크웨이브 또한 메가트론이 불시착했을 때와 동일하게 강렬한 추위에 얼어붙어 작동을 멈추게 되었고 이에 사운드웨이브의 도움으로 메가트론이 쇼크웨이브를 발견, 그를 깨우게 됩니다. 또한 아스트로 트레인의 도움을 받아 3편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었던 괴수, 드릴러를 지구로 데려오게 되죠. 한편 브레인스를 되찾기 위한 스타스크림의 추격이 오토봇과의 전투로 번졌을 때 스타스크림은 쇼크웨이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쇼크웨이브는 그 사이 기지를 비운 오토봇을 기습하기 위해서 스타스크림의 요청을 무시합니다. 결국 스타스크림은 오토봇에게 패배하지만 쇼크웨이브는 오토봇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데 2편에서 등장했으나 3편에서 등장하지 않은 오토봇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을 모두 몰살한 인물이 바로 쇼크웨이브였습니다. 이때 무려 원작인 지원에서 오토봇의 중요 인물이었던 휠잭, 또한 라이즈 오브 비스트를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할 미라지도 지구에 합류했었으나 쇼크웨이브에게 당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2편에서 네스트를 총괄했던 갤로웨이마저 살해하는데요. 쇼크웨이브의 뒷이야기는 스피노프로 만들어졌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활약이 엄청났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오토봇의 주요 인물들을 홀로 쓸어버려서 후속작에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원래 트랜스포머는 3편까지만 계획되었던 작품인 만큼 계획된 스토리라인 안에서 압도적인 힘이 주는 공포를 메가트론의 뒤를 이어 확실하게 보여준 캐릭터였습니다. 이후 쇼크웨이브는 자신이 불시착했던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메가트론이 만들어 놓은 큰 판 센티넬 프라임을 부활시키는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